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에 놓인 3장의 카드 중 끌리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무의식의 사랑의 방식 한번 알아볼게요. 네, 여러분 무의식의 어떤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려고 카드를 뽑았는데, 여러분이 경험했던 사랑에 대해서 뽑았을 때 페이지 컵스랑 여황제 카드랑 교환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되게 좀 순수하게 사랑을 해오셨던 것 같고, 뭔가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헌신적이고, 뭔가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모성애가 많이 발현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정도 통제되는 관계를 원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통제를 하는 것이든, 상대가 통제를 하는 것이든, 뭔가 약간 좀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지배 관계에 속하는 뭐 그런 사랑을 선호하셨을 수도 있고, 뭔가 아니면은 이게 뭐 통제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면 어떤 귀속감, 결속감, 어떤 내가 그 사람한테 포함됐다는 어떤 소속감 같은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 그런 기준이 좀 어, 명확해야 관계에 이르시는 그런 분이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좀 공식적인 관계를 선호하시고, 뭔가 이런 비밀스러운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항상 어떤 공식적인 관계에 계셨던 분들. 그렇네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좀 포용적인 분들이셨을 것 같아요. 그 좀 상대한테 많이 베풀고, 좀 이해심도 많고, 약간 좀 상대를 어머니처럼 이렇게 품어주셨던 그런 분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주로 하셨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서 얻은 거에 대해서 이제 뽑은 카드에서는 나이트 컵스랑 이 나이트 컵스의 상세 카드에서 이제 식스 컵이랑 페이지 펜타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통해서 약간 좀 여러분이 가진 어떤 사랑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 환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되게 노력하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여사제 카드에서도 나오듯이 이렇게 이제 이 식스 컵이 의미하는 게 이제 뭐 추억을 회상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컵을 나보다 작은 아이한테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막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하는 그런 사랑을 굉장히 좀 선호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여러분의 사랑의 방식이 아니었을까. 여러분이 가진 거를 나눠주고
상대를 항상 좀 돌봐주고 신경 써주고 하면서 약간 정말 좀 소중하게 케어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제 어떤 여러분이 가졌던 이런 사랑에 대한 환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사랑에 대한 환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방식이 여러분은 이제 상대를 도와주고 이렇게 보살펴주는 시기였을 그럴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사랑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사랑으로 이렇게 좀 원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이제 에이스 코인이랑 템퍼런스랑 행맨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사랑으로 하여금 뭔가 어떤 여러분만의 어떤 그런 안식처?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함으로써 어떤 여러분만의 어떤 이런 평화로운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편한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세상을 보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매달려서 힘든 상황인데도 이거를 잊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더 많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게 순조로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사랑을 항상 원하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안식처가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을 사랑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이거 이제 분리라고 나오는데, 이거 악마 카드거든요. 여러분을 사랑에 빠지게 하는 것을 뽑았는데 악마 카드가 나오고 황제 카드랑 휠 오브 포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약간 좀 능력 있고 재력 있고 한 그런 사람한테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있는 이 세상에서 나를 저쪽으로 데려가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내가 있는 뭐 상황에서 뭐 더 업그레이드 상황 되는 그런 상황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나로 하여금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 다른 세계로 감에 있어서 어떤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이 좀 끌리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되게 좀 중독적으로 끌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외모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이 사람의 어떤 분위기, 뭔가 어떤 좀 위압적인 분위기, 아니면은 나의 어떤 아버지 같은 사람? 뭐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끌릴 수도 있고. 근데 좀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 아니면은 약간 자신의 삶을 자기가 일궈온 사람, 자기가 이룬 사람, 어떤 그런 자수성가하는 그런 사람의 어떤 그런 강인한 모습 있잖아요. 그런 거에 좀 끌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아, 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내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 여러분은 이제 그 사람이랑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랑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를 봤을 때 이제 세븐 완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약간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굉장히 강인해지고 어떤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싶은 약간 그런 거를 스스로 좀 깨닫게 되는 약간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할수록 약간 빌드업 되시는 분들. 이렇게 사랑을 해도 같은 타입의 사람만 계속 만나고 같은 경험을 계속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을 하면 할수록 뭐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전보다 나은 사람 뭐 더 나은 사람 뭐 이게 뭐 어떤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이제 누군가를 만남에 있어서 아 내가 그래도 전에 만나던 사람보다는 더 나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안목을 계속 가지게 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랑을 하면서 이렇게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니까 그 사랑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여러분의 어떤 안식처를 삼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처가 계속 이렇게 레벨업이 되는 거지.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사랑을 겪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안식처를 얻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 안식처라는 것도 내가 어디에서 쉴 수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거기 가서 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함으로써 안식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내가 어디서 휴식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곳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쉴 곳을 찾으려니 이게 사람을 보는 안목을 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랑이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어떤 나의 정말 뭐 이게 어떤 그런 물질적인 뭐 그런 기준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는 어떤 내가 정서적으로 뭐 아니면 물질적으로 쉴 수 있는 곳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안목을 얻기 위한 어떤 그런 트레이닝. 그래서 내가 항상 어떤 사랑을 하면서 여러분은 항상 뭔가 깨닫는 게 있을 거고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나는 내가 알기에 나는 평소에 요 정도 하는 사람이다 하면 내가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이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용기가 나고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나 할 정도로 어떤 그런 추진력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학습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많이 마련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은 사랑을 하면서 내가 몰랐던 나의 어떤 부분을 많이 발견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뭐 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되는 거,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 뭐 내가 어떤 이런 사회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사랑을 통해서 훨씬 많은 것, 그리고 훨씬 많은 어떤 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신 분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이 나에게 주는 게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이제 9 코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9 펜타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완성,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랑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궁극적으로 알게 되는 기회를 아마 많이 얻었을 거고,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을 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자기 자신으로서 가장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9 코인에 대한 이제 상세를 뽑았을 때 러버스랑 헐밋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헐밋 카드도 9번 카드예요. 근데 이 9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막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에이스나 이런 것들처럼 갑자기 나한테 오는 기회, 나한테 주어지는 행운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차곡차곡 이룬 것에 대한 성취에 대한 걸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어떤 이런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상대를 이렇게 돌봐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관계를 쌓아가는 그 과정을 일단 아시는 분인 것 같고 그 과정을 이렇게 단계 단계 밟아가면서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서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이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시는 그런 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랑을 하면서 더 망가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사랑을 하면서 자신이 성장하는 계기를 만드시는 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도 여러분하고 같이 성장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따뜻한 분이고 내 것을 먼저 나눌 줄 알고 상대를 이렇게 소중하게 바라볼 줄 아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떤 그러니까 어떤 나와 사랑에 빠지는 상대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내가 나랑 살면서 어떤 나한테 뭐 내 가족처럼 나한테 어떤 뭐 희생을 하거나 뭐 나한테 뭐 어떤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모든 거를 막 나한테 뭐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 사람을 보살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바라보고 내 마음을 전하고 뭐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을 해내면서 어떤 내가 깨달음을 얻고 하는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은 사랑을 되게 사랑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인생에서 뭔가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드시는 분들이네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을 만나시는 그 상대분도 여러분한테 이런 사랑의 방식을 많이 배웠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 만났다가 헤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 상대도 여러분을 만나기 전보다는 훨씬 좋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하고 사랑을 하고 나면 그 상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 관계가 진행되기 전보다 둘 다 좋은 사람으로 성장이 돼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방식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사랑을 위한 어떤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한번 볼까요? 앞으로 근데 여러분은 지금도 굉장히 잘 해오시는 것 같아서 사실 조언이 필요가 있을까도 싶지만 어떤 앞으로 여러분이 더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조언, 어떤 외부적인 조언이랑 여러분 내면을 위한 조언을 볼게요. 외부적인 조언, 내면의 조언. 여러분 지금 외부적인 조언에서는 염소자리 카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로 하고 떠나래요. 외부적인 조언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라스트 쿼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이분하고 만나고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별하는 게 아니라 헤어지고 나서도 여러분이 이분을 너무 신경 쓰는 거야. 여러분이 마치 이분의 어머니인 것처럼 이렇게 헤어져도 이 사람이 계속 너무 걱정이 되는 거지. 이불은 잘 덮고 자는지, 뭐 자면서 발은 안 시린지, 뭐 자면서 가습기는 틀었는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덜 해봐라. 약간 요런 조언인 것 같거든요. 이게 라스트 쿼터여서 약간 좀 헤어짐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가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을 조금 너무 피곤하게 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염소자리 사인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 염소자리 사인이 약간 좀 선생님 같고 좀 깐깐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막 강박적으로 뭘 막 해야 될 것 같고 막 규칙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고 약간 교황의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염소자리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조금 풀어질 필요가 있다. 내가 이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케어하고 이 사람이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건데 이게 너무 통제가 될 수 있으니 만약에 이분하고 만약에 데이트를 하고 헤어졌다. 그러니까 뭐 이별이 아니라 데이트를 하고 각자 집에 갔다. 그러면 이제 좀 뒤로 하고 내 할 일을 좀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신경을 덜 쓰기 위해서 내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할 일을 못하는 사람이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하고 뭔가 헤어지고 나서는 어떤 이 사람을 뒤로 하고 좀 내버려둘 필요가 있겠다. 저는 지금 이런 조언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라스트 쿼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헤어지고 나서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여러분이 이분을 계속 이렇게 신경 쓰고 돌봐주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것 같고 여러분 이제 내면을 위한 조언에서는 양자리 카드가 나왔거든요. 거기다 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풀문의 메시지는 이런 뭐 라스트 쿼터나 퍼스트 쿼터나 뭐 이런 것들보다 저는 더 강력하다고 보거든요. 거기다 이제 또 양자리 사인이어가지고 여러분의 감정을 조금 내려놓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랑으로 이제 여러분이 욕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뽑았을 때 이제 이 데빌 카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만이 내 안식처야. 그러면 그거를 얻는 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면을 위한 조언으로는 조금 열정을 좀 내려놔라.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 사랑 자체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이런 행동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쟁취하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자꾸 하게 만들고 어떤 여러분의 가능성을 계속 확장시키게 되는 그런 것들.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막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고 해야 되고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들. 그거를 조금 캄다운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무의식의 사랑의 방식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되게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에이스 소드 카드가 일단 2장이 나왔고 여러분 텐소드 카드도 지금 나와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 리딩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 되게 좀 센캐네요. 여러분 되게 좀 와일드하고 좀 약간 사랑을 되게 좀 주도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인데 약간 뭐라 그럴까 뭔가 주인을 찾는 어떤 그런 짐승 같은 느낌? 너만이 나를 통제할 수 있어.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약간 여러분의 주인을 찾아다니는 어떤 그런 킬리만자로의 표범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일단 여러분이 경험했던 사랑에 대해서 뽑았는데 3컵스가 일단 우선 나와요. 이 3컵스의 의미를 봤더니 여왕제 카드랑 2컵 카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뭔가 좀 친구처럼 어울리고 하는 그런 관계의 사랑을 좀 선호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더 신경 쓰게 된다든지 어떤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런 사람들과 어떤 교류를 하거나 마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좀 모임이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뭔가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사랑으로 발전되는 분들이시라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어울리면서 그 중에서 어떤 눈에 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 번을 만나서는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번 만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약간 예뻐서 사귀고, 잘생겨서 사귀고, 한눈에 반해서 사귀고, 이러신 분들이 아니고, 어울리다 보면서 그 사람의 다른 면들을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런 면도 있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걸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사랑으로 키워가셨던 그런 분들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사랑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얻은 것이 뭐냐를 뽑았는데 이제 나이트 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이트 컵의 상세 카드를 뽑았는데 황제 카드랑 텐소드 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마음을 전하고 이제 더 이제 진지한 관계가 되려고 이렇게 이제 했다 하면은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마음을 줬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을 약간 통제하려고 그러고 여러분한테 상처를 줬다. 약간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분한테 마음을 줬는데 이분은 여러분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은 이렇게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좀 자유로운 분들이신데 뭔가 여러분이 꽂히시는 분들은 약간 조금 뭐라 그러죠? 그 약간 도미넌트 성향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SM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좀 지배적인 성향이 있는 분한테 여러분이 조금 끌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그런 파워가 있는 분. 그러니까 어떤 능력도 있고 좀 파워도 있고 좀 권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더 세 보이는 사람. 막 더 뭔가 좀 무서운 느낌이 드는 사람. 약간 그런 분들한테 좀 꽂히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한테 다가가면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이제 여러분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나르시시스트 같은 그런 분들한테도 한번 이렇게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막상 이분한테 이분의 어떤 이런 강인한 모습에 끌려서 다가갔는데 여러분은 또 내가 그렇게 통제당하는 거는 싫은 거야. 왜냐면 여러분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상처를 받지 않으셨나.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랑으로 욕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좀 파괴적인 사랑에 조금 끌리시는 분들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되게 막 정열적이고 정말 뭔가 이런 사랑에 빠졌다. 뭔가 사랑에 미쳤다. 뭐 진짜 막 약간 그런 수준? 뭔가 약간 사랑이 좀 하드코어로 하시는 약간 그런 분들. 그러니까 막 진짜 막 좋을 때 너무 좋고 안 좋을 땐 또 너무 안 좋고 막 좋을 때는 막 너무 좋아. 막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막 이러다가 싸울 때에는 내가 진짜 너를 죽이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그렇게 막 이렇게 극으로 치닫고 막 하는 그런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약간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카드를 지금 이 리딩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내가 사랑으로 욕망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뽑았는데 이제 타워 카드랑 이 타워 카드의 상세 카드로 저스티스랑 에이스 소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제받는 상황.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여러분이 통제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 이런 막 날뛰는 여러분을 확 이렇게 끌어잡아다가 딱 이렇게 옆에 딱 이렇게 앉혀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을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지금 황제 카드가 나오고 저스티스 카드가 나와서 뭔가 좀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뭔가 나를 눌러 찍을 수 있는 약간 그래서 나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너무 야생마 같이 막 이렇게 막 정열적인 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사람만이 나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이 좀 바람기도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확 빠지지 않으면 사랑에 빠졌다고 여러분이 느낄 수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어중간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나서는 내가 계속 다른 데에도 눈을 돌리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황제 같은 사람이나 이런 저스티스의 정의의 여신 같은 이런 무서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딱 여기에 귀속돼서 이 사람한테만 이렇게 딱 속해져서 이 사람만 보게 되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랑에 빠질 때는 여러분을 그렇게 확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는데 그렇게 강력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 정말 그 사람이 너무 센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10 소드가 되고 A 소드가 돼서 이렇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원해.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좀 그렇게 보이네요.
만약에 이 리딩이 여러분과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다른 번호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은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의 리딩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뭔가 생각하고 있는 그분의 리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사랑에 빠지도록 하는 게 무엇이냐 봤더니 휴식. 그리고 풀카드랑 매지시안 카드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너무 야생마 같은 거예요. 와, 정말 짐승.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런 황제 같고 이런 저스티스의 이런 정의의 여신 같은 이런 무서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드디어 그 사람 안에서 이렇게 안식을 하는 거예요. 아, 나의 주인님. 이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사람 안에서 이렇게 찍고 까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풀카드가 0번이고 매지시안이 1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풀카드는 그냥 얘야. 얘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신이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애고, 이 매지시안은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졌어.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막 날뛰다가도 아, 내가 그 사람 앞에서는 막 더 이상 이렇게 야생마처럼 막 이럴 필요가 없고 어떤 나의 어떤 이런 순수성을 드러내도 안심이 되고 어떤 나의 어떤 이런 능력치들을 보여줌에 있어서도 내가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뭔가에 구속됨으로써 자유를 느끼는 거. 그러니까 뭔가에 구속됨으로써 어떤 내면의 자유를 느끼는 거. 왜냐면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계속 날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안정이 안 돼서. 근데 이런 사람이 나를 딱 통제를 해주면 내가 그 안에서 딱 쉴 수 있는 거야. 내가 거기서 편안함을 느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아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자신감까지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이런 경험이 없으시다고 하면 지금 이 리딩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전 이거 너무 잘 알겠거든요. 제가 약간 20대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서 제가 정말 진짜 20대 때 연애를 진짜 짐승처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을 너무 잘 알겠어. 나를 이렇게 딱 잡아놨을 때 내가 느끼던 어떤 그런 편안함. 그리고 내가 더 이상은 막 날뛸 이럴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나 거기서 너무 만족하고 행복하거든. 그리고 정말 나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정말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랑. 그래서 저 이거 너무 어떤 느낌인지 잘 알겠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리딩이 아닌 것 같다면 다른 번호의 리딩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랑으로 하여금 내가 어떤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이제 투 코인이 나와요. 그리고 이 투 코인의 관련 카드로 이제 휠 오브 포춘이랑 연인 카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연인 카드는 어떤 관계성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성과 감성의 조화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조화를 뜻하는 카드고 이 투 코인도 조화를 뜻하는 카드예요. 조화와 균형. 왜냐면 이게 이 저글링을 하는데 이 저글링을 하는 두 개의 펜타클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 균형과 속도를 유지하면서 저글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내 이성과 감성에 대한 그 균형을 찾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야생마처럼 막 진짜 짐승처럼 이렇게 일상을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이제 딱 사랑에 빠지면 그때는 어떤 내 이성과 감성에 대해서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엄청 와일드한 인간이라 그러면 내가 딱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제 어떤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성과 감정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스스로. 그리고 그런 노력 자체를 내가 하는 거야. 이전에는 그 필요를 못 느끼거든. 근데 내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내가 비로소 이런 안정에 들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잡으려는 이 행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위를 함으로 있어서 내가
내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었으면 나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발전이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더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바뀌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사랑을 계기로. 그러면 사랑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뽑았을 때 에이스 소드가 나와요. 그리고 이 에이스 소드는 헐밋이랑 식스 완즈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통제를 당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어떤 나를 탐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거쳐서 어떤 자기 만족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아니면 나의 어떤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 관계에서 이 사랑으로 하여금 안정을 얻게 되니까. 내가 막 더 이상 날뛸 필요가 없거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번호를 뽑으신 분들은 사랑으로 하여금 안정을 찾는 그런 분들이 아니실까 싶네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그 권위로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내 권위 안에 들어온 이 사람을 보호하고 돌봐주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이용을 당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이 사람한테 사랑을 줬는데 이 사람은 나를 이용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되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겉보기엔 되게 멋있어 보여요. 일단 뭐 힘이 있고 뭐 재력이 있든 능력이 있든 아니면 정말 어떤 그 아우라,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특정한 아우라가 어떤 나에게 그런 위압감을 줘서 뭐 나를 그 사람 바운더리에 딱 결속시킨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일단 사람을 이용하는 법을 아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 그런 분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겪은 경험이 아예 없는 분들이실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텐소드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뭔가 그런 분을,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통제해줄 누군가 필요해. 그러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이 사람이 나를 통제하면서 나를 발전시켜줄 사람인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게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여요. 내가 경험한 만큼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볼게요. 이거 외부적인 조언으로 일단 볼게요. 이거는 지금 3장이 나왔는데 그냥 이 카드를 볼게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어떤 외부적인 조언,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내면의 조언. 그러니까 지금 외부적인 조언으로 양자리 사인이 나오고 이제 지금 라스트 쿼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카드가 조언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 사랑을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치 말고는 믿을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이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전에 했던 이런 사랑의 방식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나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오셨던 이런 사랑의 방식들 있잖아요. 제가 흡사 이게 야생마 같다, 짐승 같다고 말하는 이런 와일드한 여러분의 이런 사랑의 방식. 그 방식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방식이 맞아요. 여러분은 양자리처럼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양자리는
막 이렇게 초원에 땡글땡글하게 막 이렇게 막 퐁실퐁실하게 있는 그런 예쁜 양이 아니라 막 바위를 막 이렇게 찍어 오르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산 양의 그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약간 와일드하고 하드코어한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그게 여러분한테 맞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여러분의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 방식대로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식대로 사랑을 아주 잘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다만 내 사랑의 방식이 일반적이지는 않아.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좀 위태로워 보이고 좀 위험해 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의 사랑의 방식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면을 위한 조언으로 지금 쌍둥이 자리 카드랑 천칭 자리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인 자체로 여러분의 세계를 말하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런 사랑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표현을 하는 게 맞아.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뭔가 지배적이고 이런 나를 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약간 나르시시스트 같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뭔가 사람을 이용함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을 사람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구분해내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알아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그러니까 뭔가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면 나를 되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한 채 나를 통제하는 사람한테 휘둘리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휘두를 때 그거를 이 사람이 그래, 이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알아.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나쁜 사람한테 막 이렇게 통제를 당한단 말이에요. 막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들한테 막 이용을 당해. 근데 내가 이용을 당하면서도 이용을 당하는지 몰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알고 내가 나를 스스로 사랑하면 이걸 알아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건지, 이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건지,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서 상처받는지, 어떤 게 나한테 힘이 드는지, 어떤 이런 감정적으로 착취당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조언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는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그 감정을 느끼는 건 좋지만 스스로를 그 통제에서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안정을 느낀다고 그 통제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사랑할 때 여러분인 채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으로서 존재하면서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제 쌍둥이 자리 카드랑 천칭 자리 카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구장이가 맞아요. 개구장이가 맞고 엄청 와이드한 분들이 맞아. 왜냐면 이 쌍둥이 자리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장난꾸러기예요. 막 호기심도 많고 막 재밌는 거 좋아하고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말 잘하고 매력적인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카드 나온 것도 그렇고 이 쌍둥이 자리 성향이랑 맞아. 다만 이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나의 모습과 내면의 나의 모습이 균형을 이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안식하게 되면서 내가 비로소 내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도 같이 이렇게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안전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무의식의 사랑의 방식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사랑을 뭔가 어떤 챌린지처럼 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거든요. 일단 되게 좀 뭔가 힘들어 보이는 카드들이 좀 되게 좀 많이 나왔어요. 여기 10 완즈도 나오고 9 완즈도 나오고 10 소드도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경험했던 사랑에 대해서 뽑았는데 3 완즈랑 행맨이랑 휠 오브 포춘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상대를 좀 오랫동안 바라보고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신 것 같거든요. 뭔가 굉장히 상대를 그러니까 뭔가 사랑이라는 것은 인내야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뭔가 상대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기다려 주시는 어떤 그런 사랑에 좀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 또 그런 걸 잘 하시는 분들. 아마 여러분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금 인내심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좀 특화돼 있는 분들이실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를 뽑은 카드인데 여러분 10 완즈가 나와요. 여러분은 사랑이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근데 이 10 완즈 카드의 의미에 대해서 뽑았는데 이제 6 완즈랑 매지시안 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은 뭔가 사랑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루고 성취하고 뭔가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뭔가 성취하고 싶으셨던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상적인 것이어서 여러분이 그거를 이루기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사랑에 대한 기준이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했던 그런 기준들이 그게 여러분을 너무 버겁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대가 여러분한테 요구했던 기준이든 여러분 스스로가 세운 기준이든 그러니까 뭐 내 여자친구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돼, 뭐 내 남자친구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돼, 뭐 무슨 날에는 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데이트를 해야 되고 하는 뭐 그런 루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여금 욕망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뽑았는데 이제 여사제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사랑으로 하여금 뭔가 좀 약간 도피하고 싶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런 현실적인 거에서부터 그렇든 아니면은 뭐 어떤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뭐 어떤 것에 대한 그런 것에 어떤 단절? 뭐 그런 거? 여러분은 뭔가 사랑을 통해서 어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보호받고 싶었다는 그런 감정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어떤 외부로부터의 차단.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뭔가 삶의 루틴이 좀 많으신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를 할 땐 뭐 이 정도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좀 외부적인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신 그런 성향의 분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일단 다 구색은 갖춰야 내가 좀 마음이 편한 그러신 분들이 이 카드를 뽑지 않으셨나. 그래서 내가 사랑할 때만큼은 그런 어떤 속박이나 그런 외부적인 시선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숨을 수 있는 거지. 왜냐면 내가 이렇게 숨어 있어도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서 사랑에 빠지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를 봤을 때 이제 4 코인이 나오고 이게 저지먼트랑 2 펜타클이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욕을 자극하는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사랑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약간 조금 강박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 인 것 같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뭔가 이런 삶의 루틴이 많은 분들, 뭐 강박이라고까지 얘기할 거는 좀 그렇지만 약간 삶의 루틴이 딱 정해져 있고 많으신 분들. 뭔가 그런 거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하는 약간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어떤 내 루틴을 깨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이제 딱 거기에 꽂히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은 뭐 원래는 뭐 회사 집 뭐 이렇게만 하는데 이게 여러분의 루틴인 거. 그러니까 뭐 회사 운동 집 여러분의 이제 루틴이 이제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매일 운동을 해야 되는 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 이 운동을 제끼고 데이트를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제 내가 거기 꽂히는 거지. 이 사람을 위해서 나는 운동도 포기할 수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나의 이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루틴을 깨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제 사랑에 빠지면 그렇죠. 뭔가 루틴이 이렇게 잘 깨지긴 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그 루틴을 깨기가 굉장히 힘든 분이신데 이제 그런 거를 깨고라도 그 사람과의 데이트를 우선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분을 만나면 이제 여러분이 사랑에 빠지게 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사랑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뽑았는데 이제 나인 완즈가 나오고 이게 이제 텐 소드랑 저스티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은 약간 사랑을 챌린지처럼 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든 게 내가 사랑을 하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내 루틴도 깨야 되지. 내 삶도 바꿔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삶을 루틴대로 사시는 분들한테 가장 두려운 일은 그 루틴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만약에 그 사랑이 이제 사랑을 그만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이제 그 깨진 루틴을 다시 수습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되게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랑이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의 이런 삶의 루틴을 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사랑을 하게 만든다. 약간 요런 느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 약간 여러분한테 사랑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이렇게 힘들어. 막 내가 이렇게 칼 10개를 맞고 막 이렇게 저스티스처럼 막 내가 막 정의의 여신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심판을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이 이렇게 막 죽었다 살아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되게 강인한 존재로 거듭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사랑을 정말 챌린지처럼 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되게 좀 성실하고 되게 삶을 규칙적으로 사시는 분들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성향이 약간 집돌이 집순이 같은 느낌도 좀 많이 느껴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힘든 사랑을 겪은 후에 궁극적으로는
어떤 내가 사랑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랑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뽑았을 때 이제 매지시안 카드가 나와요. 그리고 헐밋이랑 페이지 소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랑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여러분이 루틴을 깨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가능성이나 여러분의 어떤 그런 능력치가 좀 향상이 되나 봐요.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매지시안 카드가 2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완즈 카드가 지금 완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도 완즈고.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은 사랑으로 하여금 뭔가 여러분을 좀 깨어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을 좀 다른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 근데 그게 내가 사랑에 빠지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 뭔가 나의 능력치가 계속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랑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뽑았을 때 지금 매지시안 카드랑 헐밋이랑 페이지 소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닫고 방향성을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용기를 갖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 루틴대로 사는 이런 분들이 왜 그 루틴을 유지하냐면 그 안정감이 좋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정감을 깨는 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방식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 이렇게 독립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여금 내가 욕망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뽑았는데 여사제 카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약간 비밀스러운 존재로서 이렇게 존재감을 뿜뿜하는 약간 요런 느낌인데 사랑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너는 마법사 같은 사람이어야 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약간 좀 I 성향의 그런 그 MBTI I 성향의 분들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셨다면 뭔가 사랑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이 성향을 깨우는 약간 그런 게 여러분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여금 그게 활성화되는 느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막 약간 여러분한테 사랑은 약간 챌린지 같고 약간 일탈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성실하고 바른 분들이라서.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의 사랑을 위한 어떤 외부적인 조언이랑 어떤 여러분 내면의 조언. 외부적인 조언, 그리고 여러분 내면의 조언. 지금 여러분을 위한 조언의 카드가 처녀자리 카드랑 염소자리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되게 처녀자리랑 염소자리 성향이 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 처녀자리 성향은 되게 분석적이고, 그러니까 두 개 다 되게 성실한 사인이에요. 일단 성실성을 깔고 가는 사인이야. 거기다 되게 세부적이고 분석적이고 뭔가 딱 자기 바운더리가 있고 그걸 딱 지키려고 하고 뭔가 선을 딱 유지를 하는 그런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약간 그런 티피컬한 느낌이 있으신 분들. 되게 좀 클래식하고 어떤 딱 그런 느낌. 딱 자기의 각이 딱 있으신 분들. 자기의 선이나 이런 것도 되게 예의 바르고 약간 매너 좋고 약간 그러신 분들. 기본적으로 뭐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으시고 자기 바운더리도 딱 이렇게 있으신 그런 분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외부적인 이런 조언을 지금 보면 이제 디테일에 조금 신경 쓰래요. 근데 처녀자리 사인이 굉장히 세부적인 거 잘 챙기고 굉장히 분석적인 분들이어가지고 뭐 이거는 뭐 디테일 뭐 이런 세부 사항에 신경 쓰라고 굳이 조언을 안 해도 항상 이거 신경 쓰고 계실 텐데 근데 이게 라스트 쿼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부 사항에 너무 이렇게 집중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세부 사항에 집중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느슨히 해라 약간 조금 그런 느낌으로도 저는
읽히거든요. 왜냐면 이거 라스트 쿼터이기 때문에 막 빡세게 세부 사항까지 챙겨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쉬엄쉬엄 해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여러분 내면의 조언에서는 여러분의 가장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숨기지 말고 이렇게 계속 베일에 쌓여 있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친절한 모습을 좀 밖으로 드러내라. 이제 그거를 좀 드러낼 시기가 왔다. 그래서 여기는 또 퍼스트 쿼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세부 사항을 챙기느라 어떤 이렇게 드러내지 못했던 나의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허술함을 드러내라 약간 그런 의미인 것도 같고.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게 저한테는 어떤 느낌으로 보이냐면 좀 내가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챙기고 항상 철저해야 되고 약간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좀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의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분들이고 그 실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막 엄청 긴장하고 막 항상 이렇게 노력하고 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거를 조금 내려놓고 어떤 나의 허당미를 조금 보여줘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뭔가 허당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나도 멋쩍어서 이렇게 뭔가 헤헤하고 웃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지금 이 여사제가 약간 얼음 여왕처럼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런 내가 사랑으로 하여금 욕망하는 모습이 이런 얼음 여왕 같은 모습이라면 그 모습을 조금 내려놓고 나의 어떤 친절함을 조금 어필해라. 약간 그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여러분 내면을 위한 조언이에요. 당신의 가장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제 당신의 가장 친절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랑을 하시길 원해요. 행복한 사랑 하시길 바랍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